이야기가 여러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적경영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고 정신 차린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력을 그래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주목할 만한 그리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소녀들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제 커리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김연아 다이아님하고 나이가 동갑인 것 같아요. 4년 전에 40살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올해 44입니다. 20대 때 저는 정운장교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씩씩하죠? 네, 그리고 잘 지치지 않고 핑계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군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같이 훈련을 받았고 화생방도 같이 하고 유격도 같이 하고 맨얼굴로 한 3개월 정도 땅굴 파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우애가 강하고 부부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엑스라에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낳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력 펴놓고 저 책도 썼어요. 저 박사예요. 저 이런 군대도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박수를 받는 대목은 딱 하나. 애가 넷이라는 지점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어요. 오늘 교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동기부여 리더십이라고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동기부여라는 말과 같이 동기발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여라는 말은 나는 없었는데 누군가가 준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배우다 보면 또 느끼다 보면 우리 안에 원래 동기가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동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원래 있었으나 잠깐 가리워졌던 그리고 잠깐 찌그러졌던 잠깐 지쳐 있었던 그 동기들을 대면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 과거 속에도 굉장히 찌질했던 면이 많이 있었고 그 찌질했던 면이 정말 더 찌질해질 수는 없겠다 싶을 때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더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동기가 찌질하던 나를 도와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삶의 순간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지금 내 동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한다면 바꿔 말하면 조금 더 찌질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제가 오늘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장면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44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0대 때는 군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군무원의 딸입니다. 그래서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하고 이렇게 아버지 밑에, 어머니 밑에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여군을 굉장히 동경하셨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멋있는 옷 입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인다. 너도 좀 가면 좋겠다 하고 원서를 써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저 싫어요 했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원래 영어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영어학원 원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네, 뭔가 좀 못마땅한 일도 있었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약간 이렇게 앞장서는 느낌이 좀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원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인을 합니다. 유산화도 사실 그렇게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사인을 하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군에 입대하는 걸 보시고 1년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군에서 당직 근무라고 보통 해요.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네. 통신보안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님 따님이시죠? 하고 새벽 6시에 어떤 남자가 회사 전화죠. 부대 전화로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펑펑 났어요. 예,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투복을 입고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제 친정이 대구라 대구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버스를 탔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복은 여자가 그죠? 울면 그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사연이 너무 많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를 소리 내지 않고 울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이제 호수를 빼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하던 군 생활이었는데 저는 같이 일하던 제 상사죠, 그죠? 대대장님하고 관계가 평범하지 못했어요. 너무 좋다고 하시다가 너무 밉다고 하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는 참 융통성이 더 없었고 뭔가를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굉장히 용감하지만 유도리 없는 청춘이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군 생활을 원 없이 하고 싶었지만 원 없이 하지 못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장군감이다. 쟤는 진짜 끝까지 가래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쟤는 군 생활이 안 맞는다 했던 애들 아직 군에 있습니다. 5분 후 집합, 대가리 막아. 여러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도 막 샤워실에서 막 샤워하던 아이들이 지금도 꿋꿋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전역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역하고 저는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 서류 합격입니다 라고 통보가 와서 면접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서류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물어봤더니 3년밖에 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7년 이상, 8년 이상 군 생활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면접을 볼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서류 면접 넣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면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을까요? 불합격을 했을까요? 네,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잘 다녔죠. 잘 다니고 정말 귀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컨설팅 회사에 제가 공부를 하러 갔던 어느 날 헤드헌팅이 됐어요. 헤드헌팅이 돼서 우리 컨설팅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당신의 경력은 컨설팅하고 연결이 안 돼서 대리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대리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인턴을 받겠습니다. 3개월 정도 해보고 괜찮으시면 과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3개월 후에 대리를 달았을까요? 과장을 달았을까요? 과장을 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저 그냥 3개월 인턴하고 괜찮으면 과장 주십시오 했던 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저 그냥 면접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까지도 저는 3-4시간 이상은 잘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친한 분이 제 사수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 사수가 왜 궁금할까요? 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풀지 않고 집에 가서 조금 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십시오 하고 이제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신랑하고 차를 타고 엄마를 이제 용인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사주를 드디어 풀었습니다. 드디어 풀었군요. 제 사주가 어떤가요? 소장님은 평생 하실 고생을 20대, 30대에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났어요. 네.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죠. 저 눈물이 참 많아요. 언제 눈물이 나냐면 힘들 때 눈물이 안 납니다. 벅찰 때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압니다. 제가 상사에게 물려 들어가서 울고 나오면 혼난 게 아니라 뭡니까? 감동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뭘까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고생을 할 때는 임신이 잘 안 돼요.
제가 애가 몇입니까? 넷이죠. 나는 짐승인가?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아, 나 참 단순한 성격인데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서 꿋꿋하게 그냥 가는 성격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생각보다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유선아를 만났습니다. 20, 30대 고생이 끝난다고 했는데 웬만하면 안 해야 됩니다. 그죠? 웬만하면 안 해야 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살만하거든요. 강의로는 제가 여기 뭐 다 해야 될 계시지만 강의로는 약간 다이아몬드 레벨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대기업에서 임원 강의를 하고 중견기업에서 CEO 강의를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산아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유경란 스타일님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초기에 뵀는데 눈빛이 이랬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런 상황가 힘들어. 그래서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는지 제가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느꼈습니다.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죠? 따뜻하게. 저도 따뜻하진 않거든요. 은가 색깔은 어떠세요? 이런 거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 은가는 지가 싸는 거거든요. 비슷해서 그냥 정보 하나 주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1년 동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죠? 여기는 부성이 필요한 조직이 아니라 어떤 조직입니까? 모성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섬세한 성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가끔 무서워합니다. 그 화풀이가 다 어디서 올까? 누가 그걸 다 받아내야 할까? 무서워하는 게 있죠. 제가 지금 제 안에 있었던 찌질했지만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존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여기 참 많은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계신데요. 아이를 낳고 나서 뭐 요새는 이쁜 침대도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범퍼 같은 걸 깔아놓고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도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 3개월 내에 목 들어. 너 6개월 내에 뒤집어. 검사할 거야? 10,000원 줄 거야? 인스타에 올릴 거야? 저희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뭡니까? 그 아이는 묵묵히 해냅니다. 그죠? 똥 싸는 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엄마가 뭐든 말든 아빠가 뭐든 말든 포상을 주던 말던 직급이 높아지던 안 높아지던 그 아이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도전 과제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왔죠.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 막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 제가 엄청 엄하게 키우는 스타일인데 안 돼요. 씨가 안 베끼는 거죠, 그쵸? 할머니 모드가 돼가지고. 네, 오늘 좀 강의가 되는 날이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원아, 비가 너무 와. 엄마 걱정 마세요. 전 우산이 있어요. 우산으로 안 될 거야, 이 새끼야. 비가 온다. 저 좀 가라.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희 막둥이가 하는 얘기가 앞번입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시 말리면 돼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갈아입을 옷 있어요. 엄마 저 운동화 2개 있어요. 저희 집에 건조기도 있잖아요.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더 도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고 그 존재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온 겁니다. 저는 유선아가 좋은 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핑계대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살고 싶다고 여기 오신 분들이
증거를 제가 하나 내볼게요. 오늘 리허설이 시간이 좀 딜레이가 돼서 제가 좀 와서 점심 먹어야지 하다가 저쪽에서 점심을 먹고 옵니다. 이게 또 일종의 콜드적이죠.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생각하다가 블로그도 좀 괜찮고 맛도 괜찮다고 소문이 난 데를 신랑이랑 찾아갔습니다. 오늘 휴가 내고 이제 태워주고 갔어요. 딜레이 됐다는 날 밥 사줄게 가자.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사장님 성격이 너무 화통하세요. 화통하셔서 이게 좀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되겠네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쭈꾸미 정식을 2개 시켜서 먹고 자기야 차에 가서 내 그 영양제 파우치 좀 가져와. 저희 신랑이 이제 눈빛을 보냅니다. 적당히 해라. 작작해라. 나도 너 데려다 좀 가야 된다. 이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거죠. 전 지지 않습니다. 가져와. 영양제 파우치 가방에 있어.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걸 까먹었습니다. 헬스팩하고 옵션분들 있잖아요. 까먹었더니 사장님이 제 옆으로 옵니다. 저기 가는구나. 저기가 어딜까요? 리송 가잖아, 리송. 한 달에 한 번 오지?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누가 또 왔다 갔나요? 엄청 많이 왔어. 거기는 항로가 아니고 부대야, 부대. 부대가 왔다 갔군요. 어느 부대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아마 우리 부대일 거예요. 근데 사장님, 그분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삐삐 마른 애들이 자꾸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야. 사장님 잘못 알고 계셨구나. 이거는 삐삐 마른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만 하기 위한 제품은 아니에요. 듣고 싶으세요? 별로 안 듣고 싶으신 표정이긴 한데 근데 마침 저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는 제가 헬스팩 드리고 저 다음에 한번 올 테니까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을 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사람이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요새 어디 가면 꼭 누가 왔다 갔대요. 그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여기 그렇게 많습니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조직 우리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미 있는 주인공을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요. 그림책입니다. 여자도 달릴 수 있어요 라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저희 셋째가 5학년인데 이 그림책을 같이 봤습니다. 제목이 여자도 달릴 수 있어요. 뭔 얘기야? 하나만 하는 얘기래. 저희 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는 언제냐면 1966년. 이 소녀의 나이가 16, 17살 정도 됐으니까 거꾸로 따져보면 저희 친정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달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도 달리고 산도 달리고 아침에도 달리고 저녁에도 달리고 이렇게 달립니다. 달리는데 어느 날 마라톤 경기라는 게 열려요. 보스턴 마라톤 경기. 뭐야? 얼마나 뛰어야 되는 거야? 봤더니 42.19를 뛰어야 된대요. 3계절을 연습합니다. 이렇게도 달리고 저렇게도 달리고 숨이 찼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조금만 더 달리면 그렇게 42.195는 되는 것 같은 거리를 주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경기를 주최하는 그곳에다가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여자는 42.195를 달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했을까요? 포기 안 했습니다. 달리고 싶다는데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스턴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그날 결승선, 출발선 알아봅니다. 그리고 출발선 옆에 가시덤불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같이 출발하겠다는 거죠. 니네가 날 안 받아줬어? 난 뛸 거야. 그리고 뜁니다. 엄청 잘 뛰었을까요? 원래 뛰던 대로 뛰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고난이 너무너무 많죠. 그때는 여자 운동화도 없었대요. 세상에. 그래서
남자 운동화 중에 발 사이즈가 비슷한 걸 하나 구해서 신고 갑니다. 앞불사 새 운동화예요.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바로 바비 김입니다. 바비 김. 바비는 끝까지 달려서 400여 명이 참여했는데 124등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인 기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남자처럼 하고 달리다가 이제 더워 죽겠는 거죠. 벗어 던집니다. 그죠? 머리도 똘똘 묶어놨던 게 풀립니다. 여자다! 여자아이가 달리고 있어! 여자아이가 마라톤을 하고 있어! 사진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몰랐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6년 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여자의 참여를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특히 저는 지금 이제 실버 디렉터예요. 다이아몬드 디렉터님 뒤에 강의 받아서 하고 있죠. 강의를 잘해가지고 다이아를 준다면 얼마나 쉽게 받을까요? 애를 잘 낳아가지고 다이아를 받을 수 있는 제가 지금 어떻게 재수술을 해서라도 한번 달려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그라운드 룰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요새 풀도 가끔 할 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아메이하고 비슷한가요? 아메이였으면 저 안 했을 거예요. 한 번 더 라는 말을 제가 써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지 같았을 때, 저 정말 그지 같을 때 많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환영사 할 때 말씀하셨어요. 도약이라고 치면 개구리가 점핑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개구리를 어떻게 내가 띄워줄까? 그 첫 번째 스폰서는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어줄 수 있고 내가 지켜주지 않는 사람을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유선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 친정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알려주고 매일 톡 보내고 매일 확인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칠 때 저희 엄마는 고스톱 치러 다녔고 대학 시험 칠 때 저희 엄마는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다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독립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스폰서님들이 한 분만이 아니죠. 대대손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위로 얼마나 저희가 많은 친정 엄마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도약이라는 얘기 할 때 제가 도약이라는 강의를 내가 해봤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약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 쓰지 않습니다. 너 작년보다 얼마나 도약했어? 라는 질문이 이게 뭔가 그렇죠? 책에서 누가 읽는 듯한 느낌을 받죠. 너 작년보다 얼마나 혁신했어?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신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산화에서는 7월 비전 세미나에서는 도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의 점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의 점핑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쵸?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가장 중요한 누굽니까? 내 안의 찌질이와 내 안의 셀프 리더가 손을 잡기 때문에 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허설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로잉업, 대그로잉업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것이 대그로잉업일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리허설을 하면서 교육을 준비하는 대기업도 없습니다. 임원 교육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사를 안 받고 하는데 그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와서 이렇게 리허설하는 걸 보면서 정말 FM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그죠? 5라는 것을 유산하라는 회사에서, 3이라는 것을 시스템에서, 2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유산하를 만났으면 내가 그 고생을 했을까? 내가 5년 전에 유산하를 만났으면 제가 그 고생을 했을까? 내가 3년 전에 유산하를 만났으면 내가 그 고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저의 타이밍에 유산하를 만났기 때문에 제 나름의 자부심을 제 커리어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실버 디렉터 스톱했다고 홍궁아지 사장님 이름 써있는 뭔가가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저희 셋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또 상 받았네. 상 받았어. 명함 지갑도 있고 뭐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고 멋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앞으로 더 멋있어질 텐데 마음속에 자신 있는 마음 반, 자신 없는 마음 반이 있어. 근데 자신 없는 마음이 등장하려고 할 때 자신 있는 마음이 등장해서 손을 잡아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글을 쓸 때도 도망가려고 5만 가지 핑계가 머릿속에 떠다닙니다. 이불 빨래해야지. 감자 삶아야 돼. 지금 냉장고 옥수수 껍데기를 까야 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왜죠? 제가 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을 내 속에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럴 때 도약하는 리더는 내 스스로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에 응답합니다. 글 쓰기 싫으냐? 지금 옥수수가 중요하냐? 지금 감자 안 삶아도 되거든? 이불 빨래 지난주에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찌질 같은 제가 이야기하죠. 오늘 진짜 너무 가기 싫다. 그래, 그러면 1시간만 코너에 갔다 오자. 예를 들면 그렇게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약하는 셀프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이제 유경란 스타님 TV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금금 외치는 거 알고 계시죠? 월화수목 금금금 외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월화수목 금금금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안아주고 스스로의 숨통을 틔워주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나도 알고 우리 팀도 알고 우리 파트너들도 알고 대그로잉업 리더님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펑펑 울었다고. 평생 해야 할 고생을 20대, 30대에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럼 누가 해? 도망갈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저는 저에게 했던 존재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고생이죠.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죠. 여러분들 직접 선택한 고생입니다. 그 고생이 누구에게서 사소한 걸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있는 나에게서 사오는 고생입니다. 미래에 있는 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미래에 가서 50대인, 60대인, 70대인 유선영에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팔아.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팔아.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사온 겁니다. 왜? 저는 지금 가장 스마트하고 지금 가장 젊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았을 저의 도약. 저는 이제 제가 선택한, 제가 대가를 치르고 사오기로 한 그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돼요. 제가 이 앞에서 도약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저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도약 얘기하는 애인데 얼마나 도약했나 한번 보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온 이유는 저희 파트너들이 도약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제 파트너들이 아무도 모이지 못했어요. 오겠다는 놈도 갑자기 애가 아프고 난리 거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쏟아졌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제가 마음속으로 얘기했죠. 나는 화이팅 하고 있다. 니네가 화이팅 해야 돼서 내가 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뭡니까? 왁왁거리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줄 겁니다. 모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가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도약이란 이런 거야. 봤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